화학과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결속성 폴리머인 폴리프로필렌이 결속하는 변화시점에 따라 플라즈마 처리할 경우 서피스에서 일어나는 리컨스트럭션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라즈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는 이온, 전자, 중성 입자들이 모여서 전도성을 띠는 합체를 의미합니다. 플라즈마는 전기로 간접 성분을 쓰기도 하고, 플라즈마는 우주의 99%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이 고체, 액체에 끼친 다음에 네 번째 제4의 상태로 플라즈마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플라즈마는 주변에서 쉽게 기사될 수 있는데 네온이나 번개 그리고 태양의 코로나 위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플라즈마를 가지고 저는 고분자 표현계지를 하였습니다. 플라즈마를 이루고 있는 에너지를 가진 이온이나 전자 그리고 UV에 의해서 표현계질이 이루어지는데 RF 플라즈마의 경우 주로 이온에 의해서 표현계질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아르곤이 전자와 충돌해서 아르곤 양이온이 되면서 플라즈마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양이온이 고분자와 충돌하여 H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생성된 라디칼이 인접해 있는 H2O나 O2와 반응해서 강과 같은 알코올릭 또는 키톤, 하이드록실 에시드와 같은 하이드로필릭한 펑셔널 그룹들이 폴리머 체인에 도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도입된 하이드로필릭한 펑셔널 그룹들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을 서피스 리컨스트럭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에이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서 도입된 폴라 펑셔널 그룹들이 인터페이션 에너지를 감소하기 위해서 리어레인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메커니즘으로는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서 도입된 하이드로필릭한 펑셔널 그룹들이 벌크 쪽으로 리오리엔트하거나 또는 아웃포스 폴리머에서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서 도입된 하이드로필릭한 펑셔널 그룹들을 갖고 있는 그런 폴리머 체인이 벌크 쪽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도입되지 않은 체인들이 서피스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 실험의 목적은 결속성 폴리머인 폴리프로필렌의 결정화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일어나는 에이징의 메커니즘을 관찰하고, 그 결정화가 어떤 에이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에이징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실험으로는 아이스팩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컴프레션 모딩을 하였습니다. 크리스탈리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원일링과 튼칭이 강간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플라즈마 처리 조건은 옥시전 RF 플라즈마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플라즈마 처리 조건은 다음과 같은 선실험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플라즈마의 중립 변수인 시간과 파워 그리고 프레셔에 따라서 고분자 표면을 기질하였을 때 워터 컨테이너로 특정하였습니다. 시간과 파워의 관계에서는 시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파워가 요구되어 어떤 세츄레이션 포인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파워가 요구되어지고, 프레셔에 있을 때는 어떤 최소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110W 1분에서 그리고 20ml에서 25ml의 프레셔를 잡았습니다. 전에 서피스 리컨스트럭션 현상이 인터페이셜 에너지를 감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셜 에너지 변화에 따른 그런 컨테이너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플라즈마 처리된 샘플을 물에 담궈놓은 상태와 플라즈마 처리된 샘플을 에어에 놓은 상태 두 가지로 나눴는데, 물에 담가놓은 상태가 에어의 상태보다 인터페이셜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컨테이너로 측정해 본 결과 인터페이셜 에너지가 작을 경우는 일정한 영향을 보여주는데, 반해 인터페이셜 에너지가 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가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크리스탈린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10편에 결정화도를 측정했습니다. 월급 크리스탈리티는 ESC와 SRD 두 요소를 이용해서 측정한 본 결과
값은 각각 약간씩 틀리지만 HWP와 언니드십에서 대략적으로 10%의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플라즈마 처리에서 도입되는 하이드로필릭한 펑셔널 그룹들이 표면으로부터 500옹스트롬 정도의 두께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관심 있는 서피스 트위스트라이트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측정한 인스트루먼트는 브레이징 앵글 인스턴트 XRP에서 측정되었는데 결정 한도는 벌크 크리스탈린 TV에 비해서 낮지만 역시 캔치드 PP와 어니드 PP를 비교해본 결과 10%의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표면으로부터 옹스트롬의 케미컬 컴포지션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콘테이너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측정해 보았습니다. 초기에 플라즈마 처리에서 도입된 샘플의 어떤 콘테이너는 장값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큰 워터 컨테이너를 보여줍니다. 그래프에서 살펴보듯이 퀸시드 PP가 원인드 PP에 비해서 더 높은 에이징 레이트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퀸시드 PP 트윈 모빌러티가 크기 때문에 에이징 레이트가 증가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표면에 도입된 하이드로필릭한 펑셔널 그룹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XPS 데이터를 피크피스를 이용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테이블에서 살펴보듯이 표면에 알코올, 시톤, 파라복실레이트, 카보네이트와 같은 하이드로필릭한 펑셔널 그룹들이 도입되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표면에 도입되는 하이드로필릭한 펑셔널 그룹들의 뎁스 프로파일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스퍼터링 타임으로 일정하게 표면을 깎아가면서 옥시전 컨센트레이션을 측정해 본 결과 플라즈마 처리하지 않은 샘플은 거의 일정한 값을 보이는 데 반해 플라즈마 처리한 샘플의 옥시전 컨센트레이션은 결핍적으로 일정하게 감소하는 뎁스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으로부터 두께에 따라서 앵글 리저브드 엑스레이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에 의해서 옥시전 컨센트레이션을 분석할 수 있는데 테이크오브 앵글이 있을 때는 대략 27옹스트롬의 표면에 옥시전 컨센트레이션을 분석할 수 있고 테이크오브 앵글이 85도일 때 표면으로부터 80옹스트롬의 옥시전 컨센트레이션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테이크오브 앵글이 20도일 때 펜치드 PP가 원힐드 PP에 비해서 더 빠른 에이징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테이크오브 앵글이 85도일 때는 약간의 에이징 레이트를 펜치드 PP가 더 빠른 에이징 레이트를 보여주는데 워터 컨테이너과 XPS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인터페이셜 서피스 쪽으로 갈수록 더 빠른 에이징 레이트가 보여지는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서 결국은 하이드로필릭한 펑셔널 그룹들이 별도적으로 디피전에서 들어가는데 그런 하이드로필릭한 펑셔널 그룹들의 오리엔테이션을 살펴보기 위해서 넥사스 니어 엣지 엑스레이 옵저션 파인 스펙트로스코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보면 넥사스는 폴라라이즈된 엑스레이 빔을 샘플에 조사하게 되는데 이 폴라라이즈된 엑스레이 빔의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자기장과 같은 디렉션의 본드 디렉션에 빔이 맞게 되면 인텐서티를 보여주는데 본드 디렉션과 맞지 않은 인텐서티를 보여주지 않게 됩니다. 이 모리카와에 의해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납텔렌 펑셔널 그룹이 폴리머 체인으로부터 tilt된 가계에 따라서 조사된 앵글을 변화시킬 때 다음과 같은 그런 인텐서티를 보여주게 됩니다. 엑삽스 데이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제이스터에 의해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엑스레이 빔이 샘플에 90도로 입사할 경우 CCP이 CHP보다 높게 나타나고 20도로 조사되었을 경우 CHP이 CCP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 데이터로부터 폴리에틸렌이 서피스가 패러럴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 되었을 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넥사스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 그 트레인이 서피스와 수직한 방향으로 방향되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데이터를 넥사스 CKH를 살펴보면 CCP에서 90도로 조사했을 경우
20도에서 20도로 주사할 경우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CC 본드가 서피스와 패러럴 방향으로 더 많이 개연되어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 원일드 PP에서는 CHP이 약간씩 더 높게 나타나는데 저는 오게 원일드이기 때문에 CH가 서피스에 패러럴하게 더 많이 분포되어진 알 수 있습니다. CKH로부터 어떤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에이징 현상에 대한 어떤 변화를 관찰할 수는 없지만 XPS와 엑삽스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또 다른 에이징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XPS에서는 CHP와 CHP를 분리할 수 없는데 엑삽스에서는 이게 분리가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플라즈마 처리되지 않은 샘플의 CHP이 높은데 플라즈마 처리된 샘플의 CHP이 감소되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르곤 양이온이 샘플과 충돌을 해서 폴리머 체인에 있는 H가 떨어지면서 하이드로필릭한 펑션 그룹이 도입되는데 다음과 같이 하이드로필릭한 펑션 그룹들이 도입되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OKH로부터 하이드로필릭한 펑션 그룹들의 오리엔테이션을 알 수 있었는데 COP에서 살펴보면 원히드 PP에서는 약간씩의 그런 차이점을 보이지만 펜치드 PP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는 하이드로필릭한 펑션 그룹들이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서 도입되어지고 그런 하이드로필릭한 펑션 그룹들을 적용된 체인들이 결국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펜치드 PP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불활성 가스 플라즈마에 의해서 크로스링킹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졌는데 제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의 크로스링킹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ASTM 규격을 받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펜치드 PP에서 원히드 PP보다 약간의 높은 크로스링 젤 컨텐트량을 보여주는데 펜치드 PP에서 체인의 모빌러티가 크기 때문에 생성된 레디칼이 인저 레디칼과 쉽게 만날 수 있어서 더 높은 크로스링킹 정도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실험 결과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 하이드로필릭한 펑션 그룹들은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서 암포스 리전에 더 많이 그래프팅되고 약간의 크로스링킹에 의해서 디퓨전이 지연되지만 대부분의 그런 디퓨전은 암포스 리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실험에서는 주로 에이징이 지연되는 효과는 크리스탈린 리전에 의해서 주로 지연된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처리에서 도입된 하이드로필릭한 펑션 그룹들과 에이징 레이트가 프로테인과 스케이스 엑삽스에 의해서 분석될 수 있고 크리스탈리티의 증감에 따라서 하이드로필릭한 펑션 그룹들의 디퓨전 레이트가 감소되어집니다. 크로스링킹이 원히드 PP보다 펜치드 PP에서 더 많이 일어나지만 에이징 레이트는 크리스탈리티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옥시전 컨테이닝 스피시스의 본드 디렉션의 변화가 엑삽스에 의해서 관찰되어질 수 있습니다.